부를 쌓고 부가 날로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효능이 너무 많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시크릿의 공동저자 존 디마티니 역시 부를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어서 오십시오. 돈을 부르는 말의 세계, 풍요로운 말의 세계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100억 머니 시크릿 국일 미디어에서 2022년 1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샤넬서가 지었고요. 샤넬서는 자수성가 공부방 수석 연구원이자 법무팀장으로 자수성가 연구소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수천억의 가치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수천억의 가치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거를 꺼내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시크릿의 공동저자 존 디마티니는 돈에 대해 감사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왜 돈에게 고맙다고 인사할까? 여러분 돈을 보면서 고맙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 적 있으세요? 부자들은 돈을 보면서 고맙다라고 인사한대요. 자,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 디트리흐 본회퍼. 유명한 심리학자인 조셉 머피 박사는 가난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라고 말했다. 돈을 부정하는 것은 병이다. 부유해지고 싶다면 절대 돈을 부정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가난함을 부정하고 돈을 진심으로 좋아해야 한다. 월급이 너무 쥐꼬리만 하다. 아, 돈이 없어. 이렇게. 이런 한탄은 당신의 주변 분위기만 어둡게 만들 뿐이다.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기운도 정체되어 당신과 돈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뿐이다. 당신의 삶에 결코 좋아질 것이 없다. 돈은 밝은 분위기, 긍정적인 것으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돈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의 곁으로 모이려는 성질이 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곁으로만 되돌아온다. 그래서 돈에 감사하고 사랑해야 돈도 끌려오는 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수성가 부자들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부자들도 존경심을 갖고 돈을 대한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결코 돈을 함부로 쓰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돈에 감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현재 이 책을 읽는 것도 당연히 돈이 있었기에 책을 구매할 수 있었고 이렇게 지금 읽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감사한 일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 당신이 배고프지 않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춥거나 덥지 않게 멋진 옷을 입으며 심심하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돈이 있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다음과 같이 항상 돈에 감사해야 한다. 오늘도 돈이 있어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 돈은 나에게 편리함과 자유를 안겨주고 꿈의 실현을 도와주고 있어. 돈아, 정말 고마워. 우리 이 문장 함께 낭독해 볼까요? 자, 소리내서 입 밖으로 꺼내서 말을 할 때 여러분 주변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중얼중얼 입 모양이라도 좀 만들어서 소리내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돈이 있어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 돈은 나에게 편리함과 자유를 안겨주고 꿈의 실현을 도와주고 있어. 돈아, 정말 고마워. 돈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소리 높여 돈에 감사의 인사말을 하라. 자,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소리 높여 돈에 감사의 인사말을 하라.
물론 그 돈은 당신 수고의 결과물일 것이다. 돈에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의 모든 행위도 긍정하는 것이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그것을 쾌적하다고 생각해 당신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협력해준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협력해준다. 이것이 돈에 감사할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신비한 비밀이다. 바로 돈과 감사의 선순환 구조인 것이다. 감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당신이 곤란한 순간에 처하게 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의 뇌는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쾌락의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감사의 마음이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인생의 모든 것에 의욕이 생긴다. 일이든 취미든 자기계발이든 당신의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이다. 이러한 뇌의 시스템은 진화의 과정 중에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돈은 행복과도 직결되어 있기에 돈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다. 즉, 이렇게 돈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돈에 감사하면 뇌 안에 베타 엔도르핀이 채워져 쾌적한 상태가 된다. 뇌는 자연스럽게 이 쾌적함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더 쾌적한 상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끔 당신을 통제하게 된다. 그렇게 당신은 부자가 되고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돈을 부르는 말버릇을 가져라. 돈에 사랑받으며 여유롭고 풍족한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돈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라고 말한다면 돈은 뭐야 겨우 그 정도였어? 그런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며 매우 기분 나빠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돈은 기분이 몹시 상해서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이걸 그냥 뭐 재밌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그냥 뭐 있나 했구나 돈을 이게 아니라 정말 부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은 인격체이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유기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마치 사랑하는 애인과 같아서 혹시라도 싫어하는 마음을 갖거나 소홀히 대하면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다. 반대로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준다면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돈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의식에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이다. 맞아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의식에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돈이죠.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당연히 에너지 덩어리겠죠? 자,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감정으로 돈을 다루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부자들은 항상 돈을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기는 것만이 당신 곁에 남는다는 말은 돈에게도 통하는 인생의 진리다. 그렇기에 돈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라. 돈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라. 앞으로는 더욱 소중히 여기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라. 이때 꼭 유의할 점은 돈에 관해서는 항상 좋은 말만 하라. 당신이 만일 돈에 욕을 하거나 이까지 돈은 별 도움이 안 된다 하고 과소평가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돈은 당신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생각에 점점 멀리 도망갈 것이다. 그렇기에 돈과 오랫동안 사이좋게 좋은 인연을 잘 유지하고 싶다면 결코 돈에 대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돈은 사람의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쵸? 돈이 너무 없어. 돈 너무 많이 썼어. 어떡해. 이렇게 좀 뭔가 불안해하는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도
3주 전에 이사를 해서 돈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불안한 감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쵸? 마치 살아있는 인간처럼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훤히 들여다보고, 그쵸? 순간순간 태도를 바꿔버리는 예민한 애인과도 같다. 표현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쵸? 내 마음속을 아주 그냥 너무 예리하게 잘 들여다보면서 순간순간 태도를 바꿔버리는 예민한 애인과도 같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돈을 애인처럼 생각하고 잘 다뤄야겠습니다. 돈이 그저 종이로 보이는가? 돈은 절대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돈은 절대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돈은 살아있는 인격체다. 또 나오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에겐 평생 부자의 길이 열리게 된다. 돈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 소액을 함부로 어기는 사람에겐 큰 돈이 떠나고 자신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모여들어 자식인 이자를 낳는다. 이처럼 돈을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로 표현한 것은 부자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돈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온 태도를 좀 더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비유한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다. 정말 부자들의 공통적으로 돈에 대한 마음가짐, 마인드, 태도, 돈은 인격체다. 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의 속성으로 또 유명한 사장학개론으로 또 유명한 김승호 회장님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집에만 가둬놓으면 좋지 않다. 돈은 기회만 생기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도 이 쥐는 구두쇠니 절대 오지 말라고 소문을 낼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돈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감사해야 돈이 좋아한다. 그럼 돈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 곁으로 점점 더 다가와 준다. 또한 돈은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고 가까이 다가오고 보호해준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귀하게 쓰인 돈들은 그 훌륭한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들을 데리고 주인을 찾아온다. 반면 도박이나 술집과 같은 유흥에 자신을 함부로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게 돈이다. 항상 주의할 점은 당신의 주머니 사정이 어떻든 간에 돈이 없다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설령 돈이 없을 때라도 돈이 없다는 말을 계속하면 당신의 귀와 세포는 물론 뇌, 피부, 잠재의식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가 더욱 그런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 이렇듯 당신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부정적인 말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개선하여 일상에서 가난이라는 말을 추방해야만 한다. 그러니 설사 아무리 지금 형편이 어렵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가벼운 농담이라도 가난이라는 말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편 당신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하다. 제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미리부터 돈 나갈 걱정 때문에 푸념하곤 한다. 이건 정말 그래요. 제 주변에 네, 그런 분들 몇 분 계셔요. 네. 그들은 이상하게 돈이 들어온 것을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다음과 같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쓸데없는 걱정들로 머릿속을 채워나간다. 어차피 빠져나가 곧 없어질 텐데 들어와도 결국엔 빠져나갈 건데 무슨 소용일까? 이 정도 돈은 큰 도움이 안 돼 얼마 안 가 또 부족해질 텐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물론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데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만일 예상치도 않은 수입이 생긴 상황이라면 제복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와 운이 좋구나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와서 기쁘다며 즐거워한다. 그런데 제복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꽁돈이 생긴다니 누구한테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무슨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닐까? 또는 뭐 어차피 또 빠져나갈 건데 뭐 이렇게 쓸데없이 불안에 떨곤 한다. 내가 만일 돈이었더라도 정 떨어져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아, 어떡해요. 돈이 들어왔을 때는 그저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 돈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럼 돈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부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다. 많은 성공학 관련 도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와 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얼굴을 늘 찌푸리고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늘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만일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주인의 얼굴에 짜증이 나 있거나 어두운 곳이 있고 반면에 활짝 웃으며 활기차게 반겨주는 곳이 있다면 어디에서 밥을 먹고 싶겠는가? 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돈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주변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호감도와 신뢰도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의 성공을 돕는다. 자, 그렇다면 돈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주로 어떤 말일까? 돈이 가장 좋아하는 말, 어떤 말일까요? 돈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평소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괴롭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힘든 날이지만 내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해야 한다. 실제로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의 저자 사토 도미요가 성공한 사람들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말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잘 될 거야,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낙천적인 말을 주로 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뱉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맡겨도 괜찮겠다고 신뢰하게 되어 그의 성공을 돕는다. 그렇기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부르는 긍정적인 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 일본 최고의 대부호인 사이토 히토리는 돈을 부르는 마법의 말 9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여러분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입 밖으로 꺼내서 이것 역시 이 9가지 말을 함께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부르는 마법의 말 9가지. 1. 말에는 강한 힘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 3번씩 낭독할게요. 1. 말에는 강한 힘이 있다. 말에는 강한 힘이 있다. 2. 말을 바꾸면 자신이 변한다. 말을 바꾸면 자신이 변한다. 말을 바꾸면 자신이 변한다. 3.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나쁜 말이 고인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나쁜 말이 고인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나쁜 말이 고인다. 4. 긍정적인 말을 1000번 하라. 긍정적인 말을 1000번 하라. 긍정적인 말을 1000번 하라. 5. 운이 좋다고 1000번을 말하라. 운이 좋다고 1000번을 말하라. 운이 좋다고 1000번을 말하라. 6.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말소리는 파동이 다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말소리는 파동이 다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말소리는 파동이 다르다. 7. 좋은 글은 7번 큰 소리로 읽자. 좋은 글은 7번 큰 소리로 읽자. 좋은 글은 7번 큰 소리로 읽자. 8. 이름을 바꾸면 자신이 바뀐다. 이름을 바꾸면 자신이 바뀐다. 이름을 바꾸면 자신이 바뀐다. 마지막 9. 말의 마지막에 행복하다고 덧붙여라. 말의 마지막에 행복하다고 덧붙여라. 말의 마지막에 행복하다고 덧붙여라. 여러분은 운이 좋아요.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책을 읽거나 들을 수 있고, 좋은 마음을 이렇게 잠시나마 가지고 있고, 이 좋은 마음을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운이 좋고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자의 언어를 사용하라. 존 F 케네디, 윈스턴 처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위대한 연설자의 감동적인 연설을 기억하는가? 이들은 말의 힘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사회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인간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뺏기도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그 말이 희망을 주는가 절망을 주는가? 우리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느낀바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와, 이 문장이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느낀바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쓰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때 사용한 단어를 조금만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감정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혹시 말의 위대한 힘을 믿기 힘들다면 TV에서 방송된 말의 힘이란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주기를 추천한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글날을 기념해 한 실험이었다. 2개의 유리병에 갓 지은 흰밥을 넣고는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등 좋은 말을 들려준다. 반대로 한쪽에는 짜증나, 재수없어 등의 막말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선 한 달 뒤 유리병의 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놀랍게도 좋은 말을 들려준 유리병의 밥은 하얗고 좋은 누룩 냄새 곰팡이가 피었고 나쁜 말을 들려준 쪽은 물이 고인 채 썩거나 냄새가 지독한 곰팡이가 핀 것이다. 만약 이 실험을 흰밥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실험은 너무나 유명하고, 그쵸? 물로도 이런 실험을 했잖아요. 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쵸? 물에게도 이렇게 사랑한다, 고맙다, 좋은 말을 하고, 한쪽은 막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랬을 때 물의 결정체가 바뀌잖아요. 그쵸?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단어,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는 말, 또는 남이 나한테 하는 말,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하는 말도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주변의 친한 친구들, 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따라서 그 물로 둘러싸여 있는, 그쵸? 70%가 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나쁜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좋은 누룩 냄새 곰팡이, 그쵸? 하얗고 예쁜 좋은 곰팡이. 아니면 물이 고인 채 썩거나 냄새가 지독한 곰팡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가족에게, 네, 더 신경을 써서 말해야겠습니다. 나아가 긍정적인 감사의 언어를 씨앗으로 삼아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를 맺은 한 인물을 소개한다. 그는 바로 자기 인생에서 직접 감사의 언어를 씨앗으로 심어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감사 전문가 류태영 박사다. 그는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고 새마을 운동의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제공한 인물이다. 그는 어린 시절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감사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가난이라는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경험을 말해준다. 한 번은 신분을 배달하고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난 너무 배고파 참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밥에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떼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에 밥이나마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류태영 박사는 가난이라는 지독한 운명의 시련을 축복으로 승화시킨 비결이 감사일기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라는 말이 일기장에 가득 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일 유태영 박사가 이와 같은 감사의 언어를 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님과 세상을 원망했을 것이며 그 원망은 그를 불행의 삶으로 인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는 습관은 그를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는 진취적인 사람으로 이끌었다. 한편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단순한 삶과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꼽았다. 그는 언어의 습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상대방에게 항상 경어를 쓰는 것과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갖는 것인데 감사의 말 한마디는 무한대의 수익률을 얻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생의 정원에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 있다.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 반복적인 말을 통해 형성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삶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말 한마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신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은 주위의 행복이나 불행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은 행복을 부르지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은 불행을 키운다. 긍정적인 말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져야 당신 스스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이에 대해 플로랑스 스콜벤 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 된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종류의 말들을 하고 지냈는가? 감사의 언어였는가? 혹은 불평불만의 언어였는가? 자신에게 축복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말 축복인데 축복을 축복인지 모르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 하루 자체가 축복이죠. 그렇죠? 특히 언어 습관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신기하게도 실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끝장이야. 나 망했어. 짜증나 죽고 싶어. 그러니까. 그 요즘에 유튜브나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는 친구들도 막 망했어. 짜증나. 막 끝났어.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자신도 모르게 막 그런 말을 해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이것도 부정적이네. 그쵸? 괜찮아. 바뀔 거야. 바뀌겠죠. 잘할 수 있어요. 아,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면 난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해요. 라는 말을 사용한다. 즉, 언어 습관은 성공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한다. 이거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직관적인 표현으로 보여요.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온 말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사는 거죠. 와, 너무 멋진, 너무 명확한, 너무 직관적인 표현인데요. 자,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는 거의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 보통은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어가 얼마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나 언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언어학자 벤자민 리 워프는 언어가 사고의 본질과 내용을 규정한다고 했다. 언어는 단순히 표현 수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창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현실을 창조해낸다고도 이야기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한 연구자는 젊은 시절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60년 뒤의 인생 변화를 살펴보는 장기간의 연구를 했다. 이 연구는 피실험자들이 22세 때 작성한 자기 삶에 대한 소개글의 내용이 훗날 60년 뒤의 노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놀라운 조사인데요. 연구 중 놀라운 사실은 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명이 더 길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등의 긍정적인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과 가장 적게 사용한 사람의 수명 차이는 무려 7년에 가까웠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축복, 은혜, 선물, 행복 등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족하다, 상실, 박탈, 유감, 부재, 희소성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우린 언어와 말을 잘 통제해야 한다. 언어와 말을 잘 통제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써야 한다.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삶이 거칠어진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요.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산다. 말을 통제하고 바꾸려면 먼저 기분을 바꿔야 한다. 좋은 기분은 좋은 감정을 만든다. 좋은 감정은 자신을 끊임없이 제로 감정으로 비울 때만 가능하다. 제로의 감정은 타인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이때 세상은 온통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평화를 갖게 된다. 말이 감정을 부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별 생각 없이 선택해 사용한다.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쉽게 사용해 왔다. 이러한 말들이 일상 언어가 되었고 삶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규정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보통은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을 말할 때 습관적으로 우울이라든가 창피란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말을 이런 말들과 결부시키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이 언어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창피하거나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선택한 단어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기에 말할 때 단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는 우리가 가진 어떤 감정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숭고한 감정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는 참 대단해, 사랑해, 고마워 등 스스로 용기를 주면 지금까지 잘 감내하고 이겨낸 자신이 대견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 즉 열정이 만들어지기에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칭찬뿐만 아니라 상처 또한 다독이며 치유해져야만 한다. 자신을 치유하는 긍정적인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평소 그 사람이 사용한 언어만 잘 분석해도 그 사람에 대해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말에는 에너지, 그 파동이 존재하는데 자신이 지속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뇌에 영향을 미쳐 미세한 인식 차이를 발생시키고 신체 신호와 감정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 예로 짜증나, 안 돼, 싫어 등의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무기력증을 일으켜 전반적으로 의욕과 업무 능력이 저하됐다. 반면에 좋다, 사랑한다, 최고다 등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근육이 강화되고 집중력이 향상됐다. 게다가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는 등 신체 리듬이 활발해져 업무 성과도 향상됐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한 언어는 자기 신체는 물론 사고 체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인도의 의학자인 디펙 초프라 박사 역시 사람들의 긍정력을 높이고자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만트라 요법이 그것이다. 만트라란 입을 통해 소리를 내므로써 생명의 근원인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는 뜻으로 고대 인도의 주문법이다. 즉 단순한 긍정 언어를 반복함으로써 신경계에 삽입시키는 특별한 메시지 훈련법이다. 그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 5,000명을 대상으로 날마다 거울을 보며 다음의 언어를 반복하도록 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정말 믿는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났을 때 사람들의 성향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5개월이 지났을 때는 삶의 만족도나 생활의 질도 매우 높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았다. 특히 이 실험 결과 최근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심리치료나 항암치료 등 의학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까지도 널리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당신도 성공과 부자 되기를 꿈꾸는가? 성공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제부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아침을 창조해보자. 여러분, 이제부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여러분의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아침을 창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돈을 불러오는 풍요로운 말의 세계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에